몰상식한 약간 무식해 보이시는 그런 행동 하시지 마세요. 많이 쳐먹고 골고루 잘 쳐먹어야 돼. 많이 잘 여러 가지를 다 쳐먹어야 돼. 내 눈으로 확실히 경험한 내용입니다. So fresh, so new. 안녕하세요, 모슐랭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머리를 기르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나 같은 경우는 요즘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안 자라더라고.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 조금 빨리 기를 수 있을까? 오늘 컨텐츠는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 모발이라는 거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탈모가 되는 과정까지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지나치게 되는데 내 스스로 머리를 기르면서 겪은 바로는 인간의 머리라는 거는 모발의 성장을 조금 촉진시키거나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존재하지만은 이거는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총 3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품의 도움을 받는 거.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게 샴푸를 쓰면은 머리가 빨리 자란다. 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봤지만은 전혀 사실 묵은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전혀 증거가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게 샴푸와 우리가 사람이 쓰는 일반 샴푸를 비교해놓고 봤을 때 사람 피부랑 게 샴푸의 pH 농도가 달라. 게 같은 경우에는 중성적인 pH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피부 pH 농도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의 pH 농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샴푸를 개발할 때 피부의 pH 농도에 따라 가지고 지방 용해도 성분의 농도를 좀 많이 조절을 해. 게 샴푸가 중성에 가깝다 보니까 이 알칼리성이 띄어야만 이 세정력이 생긴단 말이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샴푸를 쓸 때보다는 세정력이 좀 약해서 피지 성분이 조금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조금 더 윤택감이 느껴지고 광이 느껴지고 좀 건강하다 느껴져가지고 게 샴푸를 쓰면은 머리가 빨리 자라는구나 이런 착각을 가져온 것 같은데 결론은 정답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두피도 세정할 수 있고 모발도 세정할 수 있으니까 사람 샴푸를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게 난 두피에 뾰루지도 많이 나고 트러블도 많이 나니까 좀 순하다는 게 샴푸를 써야 되겠다. 몰상식한 약간 무식해 보이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지 마세요. 사람 샴푸로 나온 것 중에도 약산성 샴푸도 있고 탈모용 샴푸도 있고 여러 가지 샴푸가 있으니까 내가 두피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순하다는 게 샴푸를 쓰는 그런 행동은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패스트 샴푸. 시중에 진짜 패스트 샴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 이 패스트 샴푸 자체가 모발이 좀 빨리 기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 성분 그리고 단백질 성분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출시된 제품인데 이것도 내가 한번 쭉 찾아봤는데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그런 게 없어. 제품사에서 말하는 그런 입증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조금 더 침투할 수 있게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한 내용이고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성분들이 좀 많더라고. 두피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각질이 하나 쌓여 있어. 그럼 이 샴푸에 아무리 좋은 성분들이 많더라도 침투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 각질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각질을 한번 싹 벗겨내고 우리 맨들맨들한 실제 두피에다가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쏘아 넣어준다 하면은 아무래도 흡수율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샴푸를 만드는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각질 성분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특허가 있는 성분이나 단백질 성분들이 각질이 제거된 깨끗한 두피 사이로 영양분에 막 침투를 해가지고 모발의 성장을 막 촉진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게 실제로 모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일반적인 두피를 가진 사람들이 두피에서는 머리카락 자체가 한 달에 1cm 이상 자라기가 힘들어. 패스트 샴푸를 쓴다 해가지고 막 2, 3cm 이렇게 자라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장시간을 써야 되고 많은 조건들이 받쳐줘야 그래도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패스트 샴푸를 개발하는 회사 우리 임직원 여러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동적인 요인. 우리 목욕탕을 가거나 집에 아버지들 보면은 브러쉬 갖고 이렇게 맨날 두드리고 보고 있는 거 있을 거야. 머리카락 특히 많이 빠지신 분들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혈류 이동이 잘 되지 않아서 탈모가 일어나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쿠션 브러쉬 같은 걸로 쳐주는 행동들만 해도 모세혈관들이나 이런 모낭들이 자극을 해가지고 혈류 이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다 보니까 빠지는 머리를 조금 잡아줄 수도 있고 모발이 자라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신빙성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브러쉬들이 없으면 샴푸를 하고 나서 머리를 말리기 전 자주 두드려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들도 있으니까 확실히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 옛날 어르신들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음으로는 너무 잦은 샴푸는 좋지 않다. 두피에 기름이 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샴푸를 좀 자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대부분이 산성 샴푸가 아닌 이상 알칼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두피의 pH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알칼리 성분의 샴푸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피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너무 씻겨져 나가게 되면은 두피 자체가 되게 건조해지거든. 그러면서 영양분도 많이 뺏기게 되고 피지라는 게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듯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지만은 꼭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단 말이야. 광택감도 유지해주고 이 보호막도 형성해주고 이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씻겨 내려가면 좋지는 않거든.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머리에 맞는 샴푸를 쓰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발이라는 거는 재생 능력이 없어. 피부가 이렇게 막 베어가지고 살이 다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재생하는 능력이 없단 말이야. 머리카락 자체는 한 번 나은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외부의 자극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갈라지게 되면은 갈라진 부분은 더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잘라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머리카락을 기르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많이 상하면 상할수록 많이 잘라내야 돼. 그런 일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적 요령이 있으면은 안 상할 수는 없지만은 좀 잘라내는 양이 적어지니까 머리카락이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준비했거든. 이 머리카락 자체는 자발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해서 영양을 막 공급을 해줘야 돼. 상당히 이적인 녀석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에센스를 하고 매일 트리트먼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데일리 제품이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해주는 게 좋고 에센스 발라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기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뭐 재생할 수도 없는 이런 불쌍한 녀석들 에센스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잦은 고데기 사용. 모발이 생각보다 열에 약하거든. 드라이도 똑같아. 이미 다 말랐는데 계속해서 드라이 하고 있는 것도 안 좋고 고데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도 이 모발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자체가 열 배는 되게 쉽게 되고 열에 되게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잦은 고데기와 드라이는 좋지 않다는 거. 머리를 빨리 자라나게 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머리를 어주 기르면서 잘라내야 될 부분이 적어지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요거까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영양적 요인. 요거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경험을 했고 내 눈으로 확실히 경험한 내용입니다. 영양이 제일 중요해. 머리카락 자체도 몸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건강하려면은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이 몸이 건강하려면은 많이 처먹고 골고루 잘 처먹어야 돼. 많이 잘 여러 가지를 다 처먹어야 돼. 이 몸에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은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견과류 중에 호두나 아몬드, 비오틴 성분이라 해가지고 모발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 영양제도 나오는데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과다 섭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드름이 전난한데. 음식물로 섭취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 비오틴이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오남용을 하거나 그러면은 피부에 여드름이 나고 막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달걀, 단백질 성분이랑 오메가3가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성분들 자체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생성하는 그런 데 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계란도 상당히 머리카락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비타민C, 항산화 작용을 해가지고 면역 체계를 상당히 개선시켜서 탈모를 좀 막아준다고 합니다. 영양제로도 섭취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음식을 통한 섭취가 아니라 영양제로 너무 많이 섭취해버리게 되면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꼭 신경을 쓰고 너무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머리가 좀 빨리 자라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여러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내가 머리 짧았을 때부터 장발 갈 때까지 한 6개월 과정을 내가 밑에 사진으로 쭉 올려줄게. 6개월마다 이런 과정을 좀 가질 수 있구나.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기장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컨텐츠 있으면 또 생각나는 대로 기발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양질의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